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10일 밤 9시입니다. 진산 조은산 씨가 이번에는 형조실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네요. 형조실록 읽어보니까 주인공이 윤석열을 모델로 했는데 시대는 조선조 시대로 설정을 하고 윤석열을 형조판서가 아니라 형조판서는 법무장관이죠. 형조참판 법무차관인데 사실은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은 상하로 두기는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총장도 장관급이니까요. 형조 참판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아주 재미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 뜨끔한 내용도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축해주는 것 같으면서도 윤석열 총장을 아프게 만드는 표현도 있고 해서 읽어보면은 재미는 있는데 이게 말을 여러 번 이렇게 틀고 비꼬고 그리고 이 표현이 조선조의 언문 그리고 여기 한자가 많이 들어가서 읽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상당히 길게 썼어요. 이거 뭐 단편 소설 분량처럼 썼는데 윤석열 총장이 이른바 적폐청산의 칼을 휘두르다가 그 칼로 조국을 베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그 뒤에 반격을 당해가지고 지금은 검을 빼앗겼다. 지금은 칼을 빼앗기고 칼 없는 검사가 되었다. 이때는 칼검입니다. 칼이 없는 검사가 되어가지고 방황하고 있다. 정신적 방황이겠죠. 하는 플롯입니다. 그 흥미로운 대목, 이분의 표현이 워낙 근사합니다. 법치는 수치가 되었음에 슬피 우는도다 하는 대목이 있어가지고 이게 제목이 될 만하네요. 한국의 법치는 수치가 되었다. 이런 내용인데 그 몇 군데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 읽어드리려면 1시간 걸리겠어요. 그가 정랑에 머무르던 봄. 정랑은 뭐 우리나라에서 국장급인데 옛날 조선조의 계급으로는 여기서 아마 부장검사 또는 부장검사 시절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가 윤석열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랑에 머무르던 봄, 왕이 왕을 패했고 대신들은 낮게 엎드렸다. 탄핵사태를 말하네요. 개운에 덮여있던 눈이 녹아 사라졌고 관아의 돌담 아래, 대궐의 주춧돌 아래 정체 모를 검붉은 꽃들이 피어나 관가에 흉흉한 소문이 돌았다. 누군가는 이미 있던 것들이 드러났다고 했고 누군가는 본래 없던 것들이 심어졌다고도 했다. 조정의 대신들은 한데 모여 머리를 맞대었고 그것들은 곧 적폐라 명명되었다. 적폐의 상당 부분은 조작되었다는 이야기네요. 급작스러운 왕권의 교체는 조정 전체에 경랑을 일으켰다. 정랑은 왕이 내린 사임금을 들어 이때 정랑은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올라가서 이른바 적폐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을 가리킵니다. 왕이 내린 사임금은 이거 뭐냐면은 조선조 때 이 사악한 것들, 귀신을 내쫓는다 하는 그 주술이 들어가 있는 칼을 말합니다. 그 사임금을 들어 우인을 겨눴고 우파를 겨눴다 이 말입니다. 먼저 비변사에 파견되어 국론 조작 파문에 관여한 형조의 내부자들을 색출하여 처단했다. 적시에 들이닥친 그는 양날의 검을 들어 닥치는 대로 찌르고 베어내며 피를 뒤집어 썼다. 악귀의 형상으로 변모한 정랑은 기세를 몰아 선왕의 처소로 치달았고, 선왕은 박근혜죠. 선왕과 그의 구신들을 함께 끌어내어 처단했다. 선대의 공신들은 땅에 들러붙거나 처마 밑에 들러붙어 제 자취를 감추려 애썼고 코와 입은 서로를 경계하며 들숨과 날숨을 억눌렀다. 적폐청산의 피비린내를 조선조의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럴듯하네요. 수십이 압송되었고 몇몇은 스스로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다.
중력에 이끌린 육신들이 대지와 hợp착하여 피와 살을 눌어 붙였고 진물과 함께 흙에 스며들었다. 참고합니다. 권력에 이끌린 대신들이 박장대소했고 권력에서 멀어진 대신들은 좌고우면하며 생사의 입지를 논했다.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소. 그러니 말하는 것이요. 그의 말이 피바람에 실려 도성 곳곳에 굽이쳐 스몄다. 백성들은 붉게 물든 옷깃을 여몄고 살아남은 대신들은 그의 자질을 논하며 밤마다 옥신각신하다 술잔을 들어 건배했다. 담근 술 위에 핏물이 부옇게 떴는데 깊이 취한 대신들은 다만 향이 좋다 말할 뿐이었다. 윤석열 씨가 주도한 이 이른바 적폐수사라는 게 얼마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내었느냐 하는 것을 아주 처절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여름에 그는 정랑의 캐캐 묵은 도포를 벗어 던졌고 참판의 자리에 올라 의전에 임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검찰총장이 돼가지고 임명장 받으러 문재인 앞에 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기를 살아있는 권력일지라도 그대의 뜻을 행하며 두려움이 없도록 하라 라고 명했는데 검을 다시 돌려받는 두 손이 떨렸음을 그가 알지 못했고 되돌려준 칼의 날끝이 자신을 향해 있음을 왕 또한 알지 못했다. 그가 절을 마치고 돌았을 때 좌인들은 기립해 머리를 조아렸고 우인들은 기진해 다리를 비틀거렸다. 고목 위에 매미가 징징 울며 날개를 비볐고 매미 뒤에 사마귀는 조용히 앞발을 비볐다. 자, 그런데 이제 표변한다는 겁니다. 왕을 패한 왕은 자신 또한 패해질까 밤잠을 설쳤다. 인물 세조쯤 되겠네요. 정통성의 결핍은 언제나 그랬듯 왕권의 강화로 이어졌고 태종과 세조 시절의 일을 기억한 왕은 먼저 형조에 눈을 돌렸다. 비리 앞에 자유로운 자는 어디에도 없다. 화살에 묶인 서신이 대궐 밖에서 날아들었고 왕은 움직였다. 표면적으로 사법개혁을 내세웠던 왕은 실질적으로는 사법기관의 장악을 위해 대신들을 포진했다. 자, 여기에 이제 조국을 형조판사로 임명하는 데 대해서 윤석열이 가로막고 나오는 장면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어명을 받아 형조 관하에 제 명판을 거치하러 온 판서를 막아 쓴 것은 다름 아닌 참판이었다. 장관을 총장이 막았었다 이 말입니다. 판서의 졸개들이 명판을 앞세워 관하에 들어섰는데 귀신의 몰골을 하고 버티고 선 참판을 보고는 거미 새끼 풍기듯 흩어져 주랭랑을 쳤다. 명판이 내동댕이 쳐졌고 판서는 추락한 그의 이름과 관직을 주려 맨손으로 땅바닥을 헤집었다. 판서는 허탈한 눈을 들어 참판을 올려보았다. 이복의 참판, 금집을 이탈한 참판의 검은 이미 허공을 가르며 내리고 있었다. 명판이 두 조각으로 나뉘어 쪼개졌고 그 뒤에 판서의 조국입니다. 황망한 눈이 참판을 응시하고 있었다. 두 눈 사이로 검붉은 피가 흘러내렸고 이내 분수처럼 터져나와 사방에 흩뿌려졌다. 피바람이 일렁이며 적폐를 지향했던 적폐의 죽음을 실어 날랐다. 형조 참판이 검을 거꾸로 쥐었어. 이것은 명백한 역모이자 반역이요. 참판이 검을 들어 판서를 베어낸 사실을 만연한 피바람이 전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작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한 해가 지났다. 이렇게 또 이 장면이 바뀝니다. 한 해가 지났다. 그런데 한 사나이가 나타났는데 숲길 넘어 한 사내가 다가왔다. 이 사람이 또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을 이제는 방황하는 사나이로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당당한 최고의 사내는 이마가 넓었고 눈이 형형했다. 입은 다부졌고 꼬리가 아래로 늘어져 무거웠다. 그가 말했다. 길을 읽은 검사에 불과하다. 길을 묻고자 한다.
선비는 사내를 훑었다. 선비에게 이제 뭘 물으려고 왔다는 겁니다. 이 선비는 가만보니까 조은산 씨인데 금사라는 자의 허리춤에 금이 없어 의아했다. 이제 칼을 빼앗겼다는 얘기입니다. 너절한 행색에 신분을 가늠하지 못했는데 사내의 호패가 눈에 띄었다. 이자가 여길 왜? 선비는 붓을 들어 뜻을 전했다. 이제 글을 써서 윤석열 이제 낭인이 된 윤석열 씨에게 이런 글을 전했다는 겁니다. 금사는 금을 잃어 정처 없고 정치는 정 올바름을 잃어 비정하니 공정은 공을 잃어 비일공짜로다. 민주는 민을 잃어 스스로가 주인이고 판서는 한낱 왕의 졸개로 전락하니 법치는 수치가 되었음에 참판은 슬피 우는도다. 아주 이게 명문이네요. 금사는 금을 잃어 정처 없고 정치는 정을 잃어 비정하니 공정은 공을 잃어 비일공이다. 민주는 민을 잃어 그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 판서는 한낱 왕의 졸개로 전락하니 법치는 수치가 되었음에 참판은 슬피 운다. 이렇게 글을 써놓으니까 사내는 선비의 글을 보고 나서야 그가 누군지 알아냈다. 아, 이 사람이 조은산이구나 라고 윤석열이가 알았다는 겁니다. 왕은 북병에 걸렸소이다를 외치던 국청의 서생이었다. 왕은 북병에 걸렸소이다. 북한병에 걸렸다는 이 글은 이 조은산 씨가 쓴 글의 제목입니다. 이 글에 이 사내 윤석열은 이렇게 글로 답했다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이제 소설입니다. 이 정도 지금 올라가면은 이런 것은 저런 것을 배라 하고 이쪽 것은 저쪽 것을 배라 하니 참남하다. 눈먼 금을 들어 칠흑을 베어내니 피는 더운데 흐드러진 건 적폐의 꽃잎이 아닌 용의 비늘이었네. 아주 의미심장하네요. 이렇게 서로 대화를 오고 가고 했다는 이야기로 쭉 그 뒤에 또 이어집니다. 어쨌든 읽으면은 재미가 있으니까 조갑제닷컴에 올려놓았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법치가 수치가 되었다. 법치가 수치가 되었다. 왕의 명령대로 했더니 왕이 노해가지고 금을 빼앗아 버렸다. 칼을 빼앗아 버렸다. 금사로부터 그 금을, 이때는 칼금입니다. 금을 빼앗아 버렸다. 그래서 윤석열은 지금 방황하고 있다 하는 모양을 그렸습니다. 이럴 때 이 재밌는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마음을 식히는 것도 연말이 되는 2022년 11월의 한 즐거움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